자, 오늘 시간에는 노년기의 건강관리에서 약물요법과 영양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인질환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제가 별표 쳐놨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인질환의 특성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이 질환의 특성에 맞춰서 간호를 또 할 수가 있어요. 자, 노인질환의 특성을 보시면 특정 질병과 위험인자 사이에 관련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병에 걸렸다 라고 하는 그 위험인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병에 왜 걸렸는지 정확하게 위험인자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왜 걸렸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노화와 병리적 상태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나이가 들어서 이 사람이 아픈 것인지 정말 병적인 상태 때문에 몸이 안 좋은 것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렵고요. 자, 그 다음에 특정 질병에 수반되는 증상이 없거나 증상 자체가 아예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는 비전형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A라는 질환에 걸리면 A라는 증상이 보통적으로 나와야 돼요. 전형적으로. 그런데 A라는 질환에 걸려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또는 A라는 질환이면 A라는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B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 질환은요, 질병이 중복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 뭐 고혈압이 있으면 당뇨 가지고 계시고 당뇨 있으면 고혈압 가지고 계시죠. 거기다가 이제 근골격계 문제 때문에 관절염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로 적어놨어요. 고혈압, 뭐 당뇨, 관절염 기본적으로 우리 노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1에 뭐 1+1, 2+2 이런 식의 중복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의식장애나 정신장애를 일으키기도 쉬워요. 그래서 의식과 정신의 문제도 발생을 하셔서 지금 대표적으로 뭐 치매나 우울증 같은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6번 생리적 항상성 유지 능력이 저하돼요.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를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를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그런 성질이 저하가 되어서 원래의 상태가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로 들자면 우리 신체의 체온 있죠. 사람의 체온은 36.5도가 정상이잖아요. 이게 정상이죠. 예를 들자면 그러면 무더운 여름날 바깥에서 햇빛을 너무 오래 쬐고 있으면 이 체온이 상승을 하게 되죠. 체온이 막 상승을 해요. 체온이 상승을 하면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냐면 체온이 상승이 보이면 내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온을 원래대로 36.5도의 상태로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해요. 체온이 상승하면 원래의 36.5도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항상성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온이 상승되면은 이제 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땀이 나면서 이 땀에 의해서 체온을 이렇게 내려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땀도 나지 않고 체온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니까 뭐 열사병 같은 것들로 사망을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뭐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수분 전해질 균형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항상성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성 유지 능력이 저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7번 질환의 경과가 길고요, 재발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노인성 질환은 만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이.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질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죽을 때까지 증상을 조절하고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면서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셔야 되는 질환을 만성질환,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만성질환은 경과가 길어요.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니까 경과가 길고, 그 다음에 좋아졌다 나빠졌다, 호전과 악화, 이게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런 재발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8번 질환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요. 원인이 명확하다면 치료제가 개발이 될 거예요. 예를 들자면 고혈압, 당뇨라는 거는
우리가 완벽한 치료제는 없는 거잖아요. 증상을 조절해주는 항고혈압제라든지 증상을 조절해주는 인슐린을 맞는 거잖아요. 먹거나 맞잖아요. 이거는 증상을 조절을 해주고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 완벽한 치료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만성질환은 대부분 정확한 원인, 명확한 원인이 없어서 치료 자체가 어렵습니다. 치료 자체가 어렵고 만성질환이 대부분이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 결론은 죽을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죠.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그 원인도 굉장히 많아요. 무엇 때문에 이 질병에 걸렸다라는 게 딱 없고, 뭐 고혈압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원인이 식습관, 가족력, 본인의 뭐 혈관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등등등 원인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의 다중성, 그 다음에 반응의 취약성을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반응의 취약성. 이 취약성은 뭐냐면 반응의 취약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치료의 반응 자체가 즉각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치료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취약성도 가지고 있는 게 노인 질환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실 거는요, 노인 약물의 요법을 한번 볼게요. 노인에게 약을 쓸 때는 정말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고, 자, 먼저 노인은요, 간 기능이 저하됩니다. 간 기능, 그래서 우리가 이 간이 하는 역할은 해독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해독작용이 저하가 되는 거죠. 저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로 이제 간에서 그 나쁜 약물에 대한 나쁜 물질을 해독을 시켜주면 마지막에 이제 신장에 가서 이 신장이 최종적으로 약물을 배설을 해주거든요. 필요 없는 찌꺼기를. 자, 그래서 신장의 약물 배설 능력이 또 저하되는 거죠. 그래서 간 기능 저하, 신장 기능도 저하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장에서 하는 역할은 배설인데 간 기능이 저하되니 간의 역할인 해독작용 저하되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니 신장에서 하는 배설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로 인해서 부작용, 약물 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신장 기능 저하로 약물의 혈중 농도가 높은 상태로 약물이 체내에 축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작용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은 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약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흡수되고 조직에 분포가 되고 나면 나머지 필요 없는 물질은 간에 가서 독성이 없는 물질로 바뀌는 그런 대사를 걸치게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쁜 물질을 몸 밖으로 배설시키는 그런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런데 노인이 되면 간과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이런 최종적으로 배설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몸에 이제 축적이 되고 이게 독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노인의 약물요법에서는 위산의 분비도 감소되죠. 위 안에는 위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위산의 분비가 감소되기 때문에 약물 흡수 자체가 느려집니다. 약물의 흡수가 줄어들고 약물의 혈중 농도의 최고에 달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발이 받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약발이 잘 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약물의 효과가 늦게 나타나고 부작용의 출현 자체도 늦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산 분비가 감소하면 흡수가 잘 안 되고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약에 대한 효과 자체가 늦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노인 수술 전 투약 시 주의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노인 수술을 할 때 투약 시 주의사항 보시면 투여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게 해요. 노인 수술 전에 어떤 약물 같은 것들을 주입을 하거든요. 뭐 안정제, 진통제 뭐 등등등을 투약을 할 수 있는데 이 투약 전에 반드시 화장실을 다녀오게 하셔서 낙상을 예방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특히 이제 여기 모르핀 주사, 모르핀이라고 하는 마약성 진통제죠. 얘가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 주사 전에는 반드시 호흡을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호흡을 측정해서 1분에 12회 이하가 되면 이 몰핀 약을 투약을 금지하셔야 돼요. 금지. 그래서 근데 웬만하면 되도록이면 이 몰핀이라는 약은 노인에게 웬만하면은 금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모르핀은요, 지금 여기서도 나오기는 하지만 나중에 기초약리 가셔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요해요. 시험에도 자주 나왔고요. 그래서 모르핀은 마약성 진통제고 이 마약성 진통제는 진통의 효과가 정말 탁월해요. 탁월하긴 하지만 호흡 기능을 마비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호흡을 마비시켜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해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환자가 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호흡을 측정을 했을 때 1분의 12회 이하가 호흡이 측정이 되게 되면 그 환자에게는 모르핀이라는 주사를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웬만하면 이 약은 노인에게 사용하는 것이 금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인 수술 시 수술 전 투약을 성인보다 일찍 해 수술 1시간 전에 약을 투약을 해요. 노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보다 1시간 전에 약을 투약을 합니다. 1시간 전에 투약을 해서 흡수의 효과를 기대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뭐 위산 분비 능력도 감소하고 반응 시간도 느리다 보니까 똑같이 젊은 성인들과 똑같은 시간에 약물을 투입을 해도 그 효과가 굉장히 늦는다는 거죠. 약물의 효과가 늦어요. 약물의 효과가 늦게 나타나죠.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1시간 전에 투여를 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노인은 아침 일찍 깨기 때문에 깨긴데 잘못됐네요. 노인은 아침 일찍에 일어나요. 뭐 초저녁 새벽에 막 일어나시죠. 새벽 4시, 5시. 그래서 노인은 아침 일찍 깨기 때문에 속히 아침 간호를 해주시는 게 맞겠고, 그 다음에 진정제를 줄 경우에는 진정제, 안정제, 그 다음에 진통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줄 때는 보통 성인 용량의 절반 또는 3분의 1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간과 신장의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해독과 배설 능력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원래의 성인 용량대로 주시면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몸에 또 이렇게 체내에 축적이 되는 독작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런 진정제, 모르핀,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것들을 사용하실 때는요, 호흡기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자세를 자주 변경, 체위 변경을 자주 해서 호흡 기능을 증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호흡 양상도 면밀하게 잘 관찰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세를 자주 변경하고요. 약에 대한 반응도가 장년기의 사람보다 증가하므로 양 용량을 이렇게 3분의 1, 2분의 1씩 용량을 적게 줍니다. 그래서 부작용 같은 것들도 더 배로 나타날 수 있어요. 약에 대한 반응이 너무 오버해서 나타나는 경우, 그런 부작용이 더욱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서 양 용량을 적게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투약 시의 간호 돕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약을 챙겨 드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시죠. 노인의 그런 신체적인 특징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이제 시력장애가 있어서 약을 확인할 수 없거나 또는 이렇게 기억력이 저하, 치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의 종류, 복용 시간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치매, 그래서 약을 구분하지 못하고 적절한 시간에 약을 복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족에게 투약 방법을 설명해 주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노인의 영양 관리를 한번 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신체 활동과 기초 대사량이 감소해요. 신체 활동량이 감소하고요. 기초 대사량이 감소한다는 거는 에너지 소모량이 감소해요. 에너지 소모량이 감소해서 그만큼 젊었을 때 먹었던 그 열량 섭취를 하게 되시면 살이 찌기 쉽고요. 그래서 열량 섭취를 감소해야 됩니다. 에너지 소모량도 줄었고 신체 활동량도 줄었기 때문에 열량 섭취를 감소해서 살이 찌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 단백질이라든지 비타민, 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은 우리 신체 회복이라든지 신체 회복, 면역 이런 것들을 증진시켜주는 영양소잖아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은 골고루 잘 섭취하고 조금 상승시켜서 섭취하시는 게 노인의 영양관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자세히 보시면 1번 노인 환자가 전과 달리 입맛이 없어지는 경우, 우리 노인분들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입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겠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장 큰 이유는
맛봉우리의 수가 감소해요. 혀에 이렇게 보면 오돌도돌 돌기가 나 있는데 이걸 우리는 미뢰라고도 하고요. 맛봉우리라고도 해요. 이 숫자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에서 입맛이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맛봉우리수, 미뢰의 감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노인분들은 연하곤란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연하곤란은 음식물이 입에서부터 위로 통과하는데 장애를 받는 느낌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꿀꺽꿀꺽 삼키는 이 능력, 이게 연하작용인데, 이 연하작용, 꿀꺽꿀꺽 삼키는 능력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연하곤란이 있는 노인 환자에게는 연두부 정도의 점도, 그러니까 너무 딱딱한 음식이라든지 너무 끈적끈적한 음식 같은 것들은 피해 주시고, 부드럽고 말캉말캉한 연두부 정도, 아니면 홍시 아시죠 여러분? 홍시 정도의 점도가 있는 음식을 주셔서 삼킴 능력이 좋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류를 섭취할 때는, 탄수화물에 있는 그 당류를 섭취할 때는요, 다당류와 단당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당류를 선택해서 드셔야 돼요. 다당류라고 하는 거는 좋은 당. 그래서 곡류, 감자, 고구마, 이 탄수화물이 당으로 전환되는 그런 당을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당으로 전환된다라고 해서 마늘 다짜 써서 다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당은 쉽게 말하면 좋은 당이에요. 좋은 당과 단당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당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단순하게 설탕 덩어리, 단맛이 바로 나는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설탕, 사탕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당, 나쁜 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쁜 당. 그래서 다당과 단당이 있을 때 어떤 걸 선택해서 드셔야 되겠죠? 다당을 선택해서 드셔야 되겠죠. 다당. 그래서 뭐 곡류, 감자, 고구마 같은 것들은 입에 바로 넣었을 때는 단맛이 나진 않지만 오래오래 씹다 보면은 이 침, 타액에 있는 푸티알린과 이렇게 섞이게 되면서 단맛이 나잖아요. 단맛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당 성분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당류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이 어려우시면 그냥 다당류는 좋은 당, 단당류, 단순한 당은 나쁜 당. 그래서 노인이 되게 되면 단당은 몸에서 바로 흡수되는 당이라서 좋지 않아요. 살도 찌고. 그래서 단당보다는 다당을 많이 먹어야 된다. 다당을 선택해서 드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당류를 증가시키고 단당류를 줄여 나가셔야 되겠죠. 단순당, 몸에 바로바로 흡수되는 이 단당은 줄여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은 보통 이제 저지방을 권장을 하고요. 이 지방에서도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나뉘어지죠. 자, 포화지방은 배에 분포, 배에 포화돼요. 뱃살의 주요 원인이 되는 포화지방, 배에 포화되는 지방. 그래서 우리는 트랜스 지방이라고도 하는데, 포화지방이나 트랜스 지방은 피하셔야 돼요. 왜냐? 뱃살의 주요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얘는 나쁜 지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노인 혈관 건강에 이로운 우리 오메가3라고 아시죠? 이 오메가3가 불포화 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메가3 불포화 지방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불포화, 뱃살에 남지 않는 지방에, 그러니까 몸에 축적되지 않는 불포화 지방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죠.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쁜 지방보다는 좋은 지방인 불포화 지방의 섭취량을 적절하게 늘려나가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불포화 지방이라고 하면은 생선에서 나오는 기름 있죠. 생선을 구워 먹을 때 나오는 그런 생선 기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보카도 오일,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거 있죠. 아보카도 오일, 요새 또 뭐 코코넛 오일 좋다고 해서 이런 거 드시고, 한국에서 나오는 기름 중에 불포화 지방의 대표적인 게 뭐 들기름 같은 것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뭐 포화 지방,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거는 피자, 햄버거, 가공식품 이런 것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년기가 되면은 자연적으로 얻어진 그 좋은 기름을 드셔주시는 게 좋죠. 그게 바로 불포화 지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화 지방, 불포화 지방 하면은 포화 지방을 선택해서 드셔야 돼요. 그래서 노년기에 비만은 주로 지방 증가가 원인이 되므로 지방은 권장되는 영양소는 아니며 노인에게 지방은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지방.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골다공증이 잘 발생을 하죠. 특히 이 골다공증은 나이가 들면 남자, 여자에게 모두 다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여성분들에게 훨씬 발생 빈도가 높아요. 그 이유는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게 되면 폐경이 되게 되고 폐경으로 인해서 에스트로겐이 감소를 하죠. 이 에스트로겐이 감소가 되면은요, 골다공증을 훨씬 더 가속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에스트로겐 감소가. 그래서 골다공증을 위해서는 칼슘 섭취라든지 비타민 D 섭취 같은 거를 또 늘려주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노인이 되게 되면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노인의 신체는 건조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구강도 건조하고 눈도 건조하고 장내도 건조하고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몸에 물기가 거의 없는 상태라서 탈수가 발생하기 쉬워요. 그리고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갈증을 느끼는 그 감각 기관도 떨어져서 몸에 수분이 부족하지만 물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또 하지를 않아요.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감각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로 수분 섭취를 증가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탈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 그 다음에 변비도 발생을 하는데요. 자, 적당한 섬유질과 수분 섭취, 활동 유지, 규칙적인 배변 습관 등을 형성을 해야 변비를 또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섬유질, 수분 섭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철분의 불충분한 섭취로 인해서 노인분들 빈혈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빈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이에서 철분 섭취를 늘리고 철분 제제를 복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노인 영양 관리에서는 우선 노인의 특징을 보시면 신체 활동이 감소되고 기초대사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열량 섭취를 감소시켜 주고요. 그래서 해주고 단백질 섭취 늘리고 비타민 늘리고 미네랄 같은 거 풍부하게 드셔주시는 거 좋고, 대신 저지방으로 드시되 포화지방입니까? 불포화지방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뱃살에 포화되지 않는 불포화 지방을 드셔주시는 게 좋고, 다당입니까? 단당입니까? 물어보면은 단순한 당은 나쁜 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당을 드시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집은 여러분 107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107페이지. 문제집 107페이지에 52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마지막 줄, 노인성 질환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1번, 지속적인 관리보다는 집중적인 단기 치료가 효과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성 질환은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죽을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질환의 원인은 명확하나 치료가 어렵다.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질환의 경과가 길고 재발이 잘 된다. 맞죠? 질환의 경과가 굉장히 길고 재발이 잘 돼요. 죽을 때까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갑니다. 답은 3번입니다. 4번, 원인이 불명확한 급성 질환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무슨 질환? 만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5번, 전형적인 형태의 증상만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 질환은요, 증상 자체가 없거나 A라는 증상에 A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A라는 증상에 B 증상이 나타나는 비전형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질병의 조기 발견이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그다음에 53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셔야 돼요. 옳은 거 고르시면 안 되고. 답은 2번이죠. 질환에 걸렸을 때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원인이 정확하지 않아요.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서 치료도 어렵고, 그 다음에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치료가 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치료 자체도 어렵고 죽을 때까지 가져가고 경과가 길고 재발률이 높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는 맞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4번을 보겠습니다. 54번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투약에 관련된 문제예요. 노인 약물요법. 자, 54번 두 번째 줄.
노인 같은 경우는 약물 중독이 쉽게 발생하는데 그 주된 원인으로 이유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인이 약물 중독이 되거나 약물이 독작용이 발생하고 체내에 축적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간 기능의 저하와 신장 기능의 저하 때문에 간에서는 해독이 되지 않고 신장에서는 배설이 되지 않아서 체내에 축적이 된다 했습니다. 답은 1번. 신장 배설 기능이 감소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겠고, 자, 약물 중독 쉽게 발생한 이유 1번이 되겠어요. 1번. 그 다음에 55번 볼게요. 그래서 체내의 축적, 이게 이제 약물 중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55번 두 번째 줄. 노인에서 약물의 혈중 농도가 높은 상태로 오래 지속되는 경향은 주로 무엇 때문입니까? 약물 혈중 농도가 높은 이유는 신장에서 배설을 하지 못해서, 우리 소변 있잖아요. 소변. 신장에서 나쁜 찌꺼기 걸러내고 밖으로 나오는 게 소변이거든요. 그러면 이 신장에서는 뭘 걸러주냐면 혈액을 갖다가 신장에서 걸러서요, 필요 없는 찌꺼기를 소변으로 배설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입니다. 신장 기능의 저하. 답은 3번이에요. 자, 56번. 그래서 혈중 농도가 높은 이유는 배설되지 못했기 때문이 그래요. 신장의 약물 배설 기능 저하, 바깥으로 배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발생을 하는 거죠. 56번. 노인에게 진정제를 투약할 때 자세를 자주 변경하도록 권장하는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죠. 진통제라든지 진정제를 줄 경우에는 이 진통제, 진정제 이런 것들은 진정을 시키는 역할, 그 다음에 통증을 완화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무슨 또 기능을 해버리냐면 부작용으로 호흡 기능을 억제해버립니다. 호흡 기능 억제. 호흡 억제를 해버려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진통제라든지 진정제를 투약할 때 이렇게 자세를 자주 변경하도록 하고 호흡수 같은 것들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이유는 호흡 기능의 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호흡을 억제하기 때문에 자세를 자주 변경해서 호흡 기능을 증진시켜주고, 호흡이 억제되는지 호흡수 같은 것들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답은 3번입니다. 57번. 노인 환자의 수술 전 투약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수술 전의 투약 사항이에요. 성인 환자에 비해 늦게 투약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성인 환자에 비해서 약물 효과가 늦게 나타나니까 훨씬 더 일찍 수술 1시간 전에 약물을 투약을 해서 약물의 효과를 기대를 하는 거죠. 약물의 효과가 늦게 나타나요. 노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1시간 일찍 놉니다. 그 다음에 2번. 진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르핀이 적당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르핀 같은 경우는 아까도 그랬죠. 되도록 사용하는 것은 금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르핀 같은 경우는 마약성 진통제 이런 것들, 호흡 같은 것들을 또 억제하기 때문에 진정이 필요할 경우 몰핀을 사용하는 것들은 되도록 금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3번. 성인 용량의 2배, 3배를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해독도 잘 안 되고 배설이 되지 않아서 약물 중독, 체내 축적이 될 수 있어서 보통 성인 용량의 3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절반 용량으로 양 용량을 적게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호자에게 관찰할 것을 지시한다. 보호자가 관찰할 게 아니고 저희 의료하는 분들, 간호하는 분들이 관찰을 하셔야 되겠죠. 5번. 투여 전에 화장실 다녀오도록 한다. 그쵸? 투여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게 하셔서 낙상 같은 거 예방해 주셔야 되겠고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8번. 투약에 관련된 노인의 생리적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간 기능이 저하되어 약물이 축적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간 기능이 아니라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되어서 체내에 약물이 축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심장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해독작용이 시작된다. 해독작용은 여러분 간입니다. 간 기능의 저하로 해독작용.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혈액의 감소로 인해 탈수가 초래되기 쉽다라고 되어 있는데, 혈액의 감소가 아니고요. 세포 내 책 감소예요. 세포
공포, 뇌, 체액이 감소. 그러니까 몸에 전체적으로 수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조. 몸에 전체적으로 수분이 없어서 이로 인해서 탈수되기가 쉽고, 그다음에 4번 데메롤 주사 투여 전에 반드시 호흡수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몰핀, 데메롤, 마약성 진통제거든요. 이런 것들을 주입하기 전에, 주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호흡수를 측정을 해서 호흡수가 12회 미만이면 투약을 금하셔야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동맥 경화로 인해 위장관 장애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맥 경화와 소화기계 쪽은 연관이 없고요. 동맥 경화 자체는 위장관 장애가 있다라는 거는 위액 분비가 저하가 되어서 뭐 장운동 저하로 인해, 이게 더 맞죠. 동맥 경화는 심혈관과 연관이 된 거고 소화기계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장관의 장애가 발생하는 거는 위장관 장애, 소화기계 쪽이 장애가 발생을 하는 이유, 노인이 되면은 위액의 분비가 아까 어떻게 된다 했죠? 위액 분비 저하, 장 운동이 저하되기 때문에 위장관의 장애가 나타납니다. 자, 59번 치매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에 대한 인지 능력이 없는 노인 환자에 대한 약물 투여 방법. 치매에 있는 노인에게 약물을 투여를 할 때는 제대로 투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치매 증상으로 약을 구분하지 못하고 적절한 시간에 약을 복용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 투약 방법을 설명해 주셔야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60번 노인 환자에게 모르핀을 주지 않는 이유로 옳은 거. 웬만하면은 되도록이면 금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던 게 모르핀이었어요. 왜 그렇죠? 호흡을 억제합니다. 호흡 중추를 억제해서 숨을 못 쉬게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 영양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61번. 자, 노인이 입맛이 없다고 말을 해요. 가장 큰 이유는 뭐였죠? 맛봉우리, 미래가 감소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고, 자, 62번. 삼키는 능력이 부족한, 삼키는 능력, 연하곤란이 발생한 우리 나이든 70세 노인이 섭취하기 좋은 음식 뭐였죠? 연두부 정도의, 연두부, 말캉말캉하고 물렁물렁한 연두부 정도의 음식이 적당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3번을 보시면 건강한 75세 남자 노인에게 요구량이 감소하는 영양소. 그냥 노인에게, 건강한 남자 노인 이런 거 모르셔도 되겠고, 노인에게 요구량이 감소하는 영양소는 뭐 있었죠? 딱 하나, 지방이었어요. 지방은 감소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노년기의 비만은 주로 지방 증가가 원인이 되므로 지방은 권장되는 영양소는 아니며, 노인에게 지방이 적어야 되고, 노인은 신체 활동이 적어지고 기체 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지방을 줄여서 저지방을 주시는 게 좋겠죠. 답은 우리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번 볼게요. 노인 영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단당류를 줄인다. 우리 다당과 단당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당 같은 경우는 좋은 당, 단당은 나쁜 당. 그럼 어떤 걸 늘리셔라? 다당을 늘리시고 단당을 줄이시라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단당은 나쁜 당이에요. 나쁜 당은 줄여야 돼요. 답은 1번. 2번 불포화 지방을 줄인다 라고 되어 있는데, 뱃살이 되지 않는 불포화 지방을 권장하셔야 되겠죠. 불포화 지방 권장. 자, 비타민 줄이시면 안 되고 비타민 권장하셔야 되겠죠. 특히 뭐 비타민 D 같은 것들. 단백질 제한 아니고 단백질 권장. 칼슘 줄인다가 아니고 칼슘도 증가 권장. 요게 됩니다. 자, 65번 노인 영양 섭취 간호로 옳은 것은, 식이섬유 제한하시면 안 되고요. 식이섬유는 충분하게 드셔주셔야 돼요. 특히 변비 같은 거 예방하기 위해서 적당한 섬유질과 식이섬유를 드셔주시는 게 좋겠고, 야채. 그 다음에 2번 수분 섭취 제한한다라고 되었는데, 노인은 건조증이 심하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증가하시고 변비 예방을 위해서도 수분 섭취가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철분 제제 복용이 금해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빈혈, 철분 결핍성 빈혈이 생겼을 경우에는 특히나 철분 섭취 같은 것들을 늘려주시고, 식사를 하실 때 철분 섭취 늘려주시고, 철분 제제 같은 약을 복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철분이 들어있는 시기에는 우리가 모성에서도 배우셨어요. 달걀, 노른자, 그 다음에 간, 생선, 살코기, 이런 곳에
우리가 철분이 많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고칼로리 고지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고 실체 활동이 감소하기 때문에 지방을 증가시켰을 때는 노인에게 비만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로리 섭취는 줄여주셔야 되겠고 열량 섭취 감소, 칼로리 섭취 줄여주셔야 되겠고요. 고지방보다는 저지방을 드셔주시는 게 맞겠죠. 답은 5번입니다. 기초대사량이 낮아서 젊은이보다 총 섭취량을 줄이셔야 돼요. 열량 섭취를 감소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66번. 노인 권장 시기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열량이 아닌 열량 섭취 감소, 고나트륨이 아닌 저나트륨. 특히 나트륨이 높다는 거는 고혈압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되겠고, 고콜레스테롤, 기름이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노인분들은 콜레스테롤 줄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포화지방, 포화지방보다는 불포화지방을 늘려주셔야 되겠고, 답은 5번이죠. 칼슘, 뼈의 건강 같은 것들을 위해서 칼슘 섭취를 권장을 합니다. 자, 67번. 갱년기 여성의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갱년기 여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갱년기 여성이 되면요 식사량을 늘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갱년기 노인 여성이죠. 식사량을 늘리기보다는 이 열량 섭취를 감소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뱃살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방 섭취 줄여셔야 되겠고, 3번 칼슘 제한이 아니라 칼슘 많이 드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4번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를 증가시킨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동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식물성 에스트로겐, 대표적으로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있는 뭐 석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시는 게 좋죠. 자, 그다음에 68번을 보겠습니다. 노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영양결핍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답은 여러분 옳지 않은 것 3번입니다. 음식을 씹고 삼키는 능력이 발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분들은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능력이 저하돼요. 특히 연하곤란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연하곤란. 그래서 나머지는 맞는 답이고, 현재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9번에 변비가 있는 노인 환자를 돕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죠. 변비가 있을 때는 금식을 하기보다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2번 수분 섭취 제한하시면 안 되죠. 수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수분 섭취를 증가하시고, 그 다음에 식사량 줄이시면 안 돼요. 금식하거나 식사량 줄이시면 안 되고요. 일정량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활동 제한하기보다는 활동을 유지해야 돼요. 활동하시고 운동을 하시면은 장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배변하시기가 훨씬 더 쉬워지십니다. 자, 5번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답은 5번이죠. 자, 70번. 노인이 되면 변비를 쉽게 경험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장 운동의 증가가 아닌 장 운동이 저하됩니다. 변비가 발생하는 이유는 장 운동이 저하. 그 다음에 노인이 되게 되면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노인이 변비가 발생하는 이유는 수분 섭취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근육 긴장도 연관성 없겠고,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면 변비 발생하지 않겠죠. 변비가 발생하는 이유는요, 적은 섬유질 섭취와 수분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섬유질 섭취를 많이 해주시고 수분 섭취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71번을 보겠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에 따라 어떠한 영양소 소실로 뼈의 변화가 오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뭐죠, 여러분? 칼슘입니다. 칼슘. 칼슘이 몸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골다공증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줄. 72번의 두 번째 줄.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뭐였죠? 비타민 D. 요것도 진짜 시험에 잘 나와요. 비타민 D. 자, 그다음에 73번. 폐경기 여성이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폐경기 여성, 우리 골다공증이라고 하면 나이가 들게 되면 남자 여자 모두 발생을 하는데, 특히 여성분들이 더 발생 빈도가 골다공증이 높아요. 그 이유는 뭐냐? 여성분들은 폐경이 되면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은 이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더욱더 가속화된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